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14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경남에선 창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창원시 북면과 동읍 일대에 340만 제곱미터 규모로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중심의 제2국가산단이 추진됩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이면 지정 50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2,8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경남 산업 생산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흥에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창원시 북면과 동읍 일대 340만 제곱미터 규모. 새 국가산단은 기계와 전기 전자부품 생산 전담구역에 이를 뒷받침할 연구 전담구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생산 융합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와 생산 역량을 집적해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융합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 산업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구상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대행 공동 연구 시설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잘 공급하도록 하는 것도 준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 정부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새 국가산단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사업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사전 입주 수요 조사 결과 방산과 원자력 관련 등 18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촉진시켜줄 앵커 기업의 유치와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 마련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규모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7분의 1 수준. 경상남도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국가산단 신규 지정은 포화 상태인 창원 국가산단의 확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14개 신규 국가산단 지정으로 경남의 주력 산업은 다른 시도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정부는 2027년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 33%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창원은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창원 국가산단에 더해서 전후방 지원하는 기업들이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창원시는 창원대 근처와 대산면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고 김해시도 신항과 신공항에 대비한 물류단지로 300만 제곱미터의 해제를 시도합니다. 정부의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전국 15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남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경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세종, 부산, 울산,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에 한두 개씩, 경북은 3개의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는 창원 사천 국가산단과 대전과 전남 고흥 국가산단이 겹칩니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경북 경주의 소형원전 SMR이 경북 울진의 원자력 수소 산업을 육성하게 돼 역시 창원과 중복됩니다. 경상남도는 산단 기능을 차별화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340조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상태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 6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이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김주열 열사가 의거에서 목숨을 잃기 전 이 펜팔 친구로 편지를 나눴던 오웅진 신부를 통해서 김주열 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40년 넘게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오웅진 신부. 3.15 의거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59년, 오 신부와 김주열 열사는 중앙강의록이라는 당시 학습 교재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강의록 뒷장에 보면 펜팔란이 있습니다. 그 펜팔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때 펜팔이라는 친구가 김주열 군이에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전에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던 오 신부와 전북 남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김주열 열사. 10대였던 둘은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서로의 꿈을 나눴습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가 돼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싹 없애겠다. 저는 그 답을 쓸 때 나는 공부를 해서 정치가 돼서 대한민국의 거지를 없애겠다. 1959년 봄부터 여름까지 두 계절 동안 주고받은 편지는 불과 대여섯 통이었지만 오 신부가 기억하는 김주열 열사는 정의감이 넘치는 뜻깊은 소년. 오 신부와 일하는 당시 의거 주역 중 한 명인 김주열 열사의 학창 시절이나 성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꿈을 이뤘고 민족의 혼을 이 사람이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장본인 아닌가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요청 사건은 340건.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것은 16건에 불과합니다. 3.15 의거를 기억하고 당시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후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어제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3.15 의거 유공자의 헌신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한 총리 등은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 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우중충하지만 어제보다도 평년보다도 아침 기온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평년을 웃도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역 건조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까지 강하게 부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더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요.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불씨 사용 금해 주시고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양산과 밀양, 통영이 10도로 아침 기온도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녕과 밀양, 고성과 거제가 17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거창은 3도로 나오실 때 꽤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지금보다도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로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국민의힘과 창원시 의회에도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송치 여부를 결론 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산불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영농 폐기물 소각 단속 등으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산불 예방 진화 대원을 늘리고 과학적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시청과 읍면동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비하는 녹음 장치와 카메라 등 보호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진주시는 또 민원실 칸막이도 강화 유리로 바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질 창녕군수와 창녕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창녕군수 예비후보로는 8명이 등록했고 창녕 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4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 현황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